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조금 사실 신부님이 강론하시던 자리에 제가 서 있으니까 좀 엄청 쑥스럽고 이걸 조금만 실수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수녀님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가 엄청 불안해요. 네. 좀 실수도 이해해 주실 거죠? 네. 근데 원래 몇 시까지 하시나요? 9시까지. 그러면은 우리가 인증샷 할 시간도 필요하고 아니면 제가 원래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8시 30분, 40분 정도 끝내야 되겠네요. 네, 그냥 가급적인 짧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특히 신부님 강론과 달라서 제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믿지 마시고 그냥 이해만 하십시오. 또 강의가 아니어서 혹시 이 논문 쓰시는 분들은 논문 근거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저는 강연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뭔가 지식을 전달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외롭지 않다, 함께하는 동료가 있다, 동지가 있다, 우리한테 희망이 있구나,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걸 서로 확인하는 자리니까 그 정도로 재미있게 즐겁게 소통하는 공간으로 쓰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뭐 페이스북, 트위터 우리 친구들 많으시죠, 그죠? 오늘 제가 즐거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요새 저를 누가 건드려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엄청 심심하고 그렇다고 갑자기 뭐 하면 저 튀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되게 답답했는데 마침 우리 이정현 대표님께서 저를 한번 살짝 씹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너무 즐거웠습니다. 기다리던 바였거든요. 그분께서 저보고 퍼주기 포퓰리즘 한다고 막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집권당 대표 연설을 하면서 저를 씹어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고맙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할 말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페이스북에다가 욕을 좀 썼습니다. 내로남불이냐? 잘 모르시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게 당연하지. 제가 만든 말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이냐? 그걸 줄여서 제가 내로남불이라고. 여당 대표는 내로남불이 필수 전공인가봐 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복지하겠다고 약속해놓고 65세 넘으면은 이건희 회장까지 포함해서 무조건 한 달에 20만 원 준다고 뻥 치셔가지고 대통령 된 다음에 거짓말하고 조금씩 현금 주고 있지 않냐. 당신들은 국민들한테 그렇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돈 주는 건 정책이고 내가 성남시 세금 맡겨가지고 청년배당 끄지끔하고 학생 교복 사주고 그런 게 그거는 포퓰리즘 펴주기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내가 정부한테 돈을 달라고 했냐. 내가 너희들처럼 세금을 올렸냐. 있는 세금 아껴가지고 빚 갚고 그리고 복지 확대하고 있으면 아이고 잘하는구나. 내가 못하는 거 내가 뻥친 거를 대신하는구나. 고맙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어떻게 그거를 시기심이라면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공개석상에서 당대표의 집권당 대표의 자격으로 국민한테 성남시장 욕을 할 수가 있느냐. 제가 이렇게 한번 살짝 씹어줬죠. 별로 안 웃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복지 확대, 증세 없는 복지라고 박근혜 후보께서 엄청나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증세는 꼼수를 통해서 마구 하고 있으면서 복지는 오히려 줄이고 무슨 빚은 그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150조? 무슨 살림을 하길래 그래 빚이 그래 팍팍팍 늘어납니까? 근데 성남시는 있는 빚 갚고 증세 안 하고 그다음에 복지를 확대하고 있으면 모범 사례로 칭찬해주고 포상하고 그래야지. 참 양심도 없습니다. 양심 좀 가져라 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제 말 맞죠? 네.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약속해가지고 못 지키고 있는 거 지키면 칭찬해야지. 예? 그게 세상이지. 어째 지가 못하는 거 대신하면은 그걸 흉을 봅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 말 많이 써주세요. 내로남불이라고. 그 사람들이 전공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정가의 보도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공짜로 왜 주냐? 예? 포퓰리즘이다. 공짜. 제가 이 공짜란 말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빠요. 공짜라고 하는 거는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고 누군가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걸 공짜라고 하죠. 예를 들면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이고 먹고 살기 어렵네. 우리 수녀님 힘드시죠? 참여하세요. 이게 공짜죠. 물론 헌금하는 건 아니고 그거는 아니죠. 이런 걸 공짜라고 하는 거지. 국민이 세금 냈는데 그거 열심히 아껴가지고 원래 세금 낸 주인한테 돌려주는 게 그게 왜 공짜입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 그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이 국민들은 개돼지구나. 저거는 공짜로 뭘 많이 주면은 배불러가 일을 안 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국민이 복지 많이 하면 나태해진다. 이 명언을 누가 한지 아세요? 신문을 안 보시는군요. 조정동 봉편 이런 거 잘 안 보시구나. 건강엔 좋아요, 안 보면. 그런데 가능하면 알아놔야지. 이게 우리 이정현 대표 직전에 대표로 하셨던 김무성 대표가 공식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제가 그것도 헐뜯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거 아니고 우리 보고 한 얘기니까.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이재명처럼 마구 퍼주고 이러는 거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저를 악마라고 했어요. 그 제가 화가 나요, 안 나요? 요거를 저는 누가 흉 보면 기분 나쁘다가 아니고 야 찬스다. 대치기 하자. 원래 이게 카운터 펀치가 아픈 거예요. 그냥 때리면 저 사람 때리네 이러잖아, 그죠? 누가 나를 때릴 때 내가 때리면 반격하는 거구나. 도덕적으로 욕하지도 않고 때리는 사람이 엄청 아프거든요. 제가 더 빠르게 때리니까 더 세게. 그래서 가끔씩 제가 일부러 좀 하라고 미끼를 던지는데 요새는 잘 안 물더군요. 하도 많이 해서 그런지 요새는 잘 안 물어죠. 근데 제가 이 복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보고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포퓰리스트라고 그러길래 제가 이거를 이거 뭐라고 반격을 해주지? 연구를 막 했어요. 저도 교회를 다니는데 악마라고 그러니까 이게 악마보다 더 나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뭘 하나 말할 때 되게 연구하거든요. 아프게 콕 찔러야지 막 함부로 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기회인데.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반격을 할까? 이 사람들이 복지한다고 말 안 해놓고 복지 없는 증세 막 하고 있는데 나는 진짜 증세 안 하고 빚 갚으면서 복지를 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약한 거 지키고 있으니까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자기들은 복지 확대한다고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다음 문제고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을 악마라고 욕을 하니까 저게 더 나쁜 건데 나쁘다고 생각해 더 나쁜 게 어떻게 흉을 봐줄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모들한테 연구 좀 해봐라. 악마보다 더 나쁜 게 뭔가 했더니 사탄이 나왔어요. 악마의 왕이라면서 그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바로 그거다. 내가 복지 공약을 지키고 있는 이재명이 악마면 복지 공약 해놓고 안 지키고 욕하는 김무성은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맞죠? 네. 그랬더니 저보고 교회 다닌다고도 욕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사탄이란 말이 저는 그런 건지 잘 몰랐어요. 악마보다 더 나쁜. 근데 대중들은 진짜 잘 모르더라고요. 그 말에 대해서. 근데 별로 효과를 못 봤어요. 효과를 못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후에 개발한 단어인데 이게 후회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격을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아쉽고 막 두고두고 생각나는 그런 거 있죠, 여러분도? 친구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못해가지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럴 때 저도 그렇거든요. 이게 나중에 생각을 했더니 맞다. 그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악마가 맞다. 이 악마한테는 천사가 악마거든. 그죠? 이건 더 어려운가? 반응이 미난 거 보니까 더 어려워. 안 하길 잘했네.
여하튼 지금 현재 상태로 지금 이 소위 기득권을 가진 우리 국가의 지도자 그룹에 계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공짜냐? 원래 국민은 세금을 내죠. 세금을 내는 게 옛날처럼 삥 뜯기는 게 아니라면, 삥 뜯긴다는 모르시죠? 우리 선생님들은 몰라도 됩니다. 알 필요 없어요. 삥을 뜯기는 거라면 뜯은 사람이 마음대로 써도 되죠. 그걸 돌려주는 거는 그냥 인심 쓰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살림살이에 필요한 비용을 거출하는 게 세금이다. 그리고 국민을 대신해서, 대리해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치 행정가들은 대리인이니까, 지가 아니니까 비용을 최소한으로 쓰고 최대한 아껴서 국민의 삶, 주인의 삶을 개선하는 게 의무다.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게요, 그냥 당연한 게 아니고 헌법에 써져 있어요. 헌법 34조 2항에 국가는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명시해서 하죠. 국가의 의무라고 헌법상 딱 정해놨어요. 그냥 국가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은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이 거출해서 야, 이거 좀 똑바로 잘 써라 라고 주면 그 돈을 마구 쓰는 게 아니라 강바닥에 마구 쳐갖고 물에도 못 가라앉는 잠수함 만들고 이집할 게 아니고 AK 소총에 마구 뚫리는 방탄복 만들어서 특전사에 입히지 말고, 네? 첫째로 해야 될 게 우리 공동체를 외부의 침략이나 아니면 위협으로부터 지켜야 된다. 즉 국방, 질병, 재난, 재해 이런 데 일단 투자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돼. 문제는 이것도 잘 안 하죠. 누가 하랬더니 순 이상한 짓만 하고 북한에 돈 주고 총 좀 쏴주라. 야, 이거 좀 선거에 위험한데. 이런 짓이나 하고 있죠. 자, 어쨌든 그런 거, 국방, 공동체를 지키는 데는 일. 두 번째, 우리가 여럿이 모여 사니까 각각이 다 욕심이 많잖아, 사실. 우리 수녀님들이나 우리 신부님들 다 버리고 사시지만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질서 유지 비용으로 다음에 쓴다. 두 번째. 그리고 이거는 많이 쓸수록 좋아요? 적게 쓸수록 좋아요? 적게 쓸수록 좋은 거죠. 이 소위 안보 질서 유지 비용은 적을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 최대한 비용을 아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걸 지출을 최대한 늘려줘야 되는 거죠. 이걸 마지막 부분을 대개 복지라고 부르죠. 이 전자 필수 비용은 적을수록 좋은 거고 이 복지 지출은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묘하게 반대로 하고 있죠. 세금은 많이 쓸수록 좋다. 그런데 국민한테 주는 거는 공짜다. 그 자꾸 주면 버릇 나빠지고 게을러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이 알면서도 우리가 좀 해먹으려니까 거짓말 좀 하자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 국민들은 저 자꾸 뭘 주면 일 안 해. 저 게을러져. 어떨 일 시켜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주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급기야 술 먹다가 이렇게 말하고 말았죠. 국민은 개돼지. 그 사람 파면당했는데 제가 보기엔요. 소청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살아남을 겁니다. 복권 될 거예요. 국민이. 안 되면 다행인데 제가 장담하죠. 이걸 걸고 파면해서 아마 살아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세금을 내고 국가 경영하는 사람은 국민들의 삶과 국가를 위해서 예산과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공정하게 사용해야 된다. 아주 기본이죠. 제가 성남시에서 복지 많이 한다고 하니까 야, 저 사람이 엄청나게 능력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 계속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근데 실제로는 아니죠. 제가 무슨 특출한 역량이 있겠습니까? 딱 중요한 거는요, 나쁜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나쁜 짓을 안 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래야 큰 소리를 칠 수 있거든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내가 큰 소리 빵빵 치잖아요. 저보고 자꾸 무슨 청소회사에 용역 줬다고 나보고 종북이라 그러고 막 서울지검에 불러서 막 수사한다 그러고 막 이러면서 생중계하고 그러길래 제가 딱 그때 가서 한마디 했어요. 그 회사가 나는 일거리를 줬는데
그 회사에 사회적 기업을 잘한다고 이명박이가 이재명인 줄 모르고, 야, 성남에서 청소 노동자들이 만든, 청소하는 사람들이 만든 회사에다 청소 용역을 주니까 중간 착취도 없고 열심히 일하고 다 좋더라. 야, 저 행정학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 획기적인 새로운 정책이니까 전 공무원은 거기서 배워가지고 전국에 전파하라. 이렇게 공무처에서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막 이 공무원이 성남시에 와가지고, 성남시에 와서 다 연구했어요. 환경부, 뭐 노동부 다 왔어요. 성남시 공무원이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저희 청소 용역 회사였는데, 그걸 칭찬을 했는데, 난 줄 몰랐지, 성남 시장이 이재명인 줄. 칭찬을 했는데, 여기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조선일보가인가요? 성남이라고는 안 하고. 그래서, 야, 칭찬받았구나, 좋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조합원 70명 중에 2명이 민주노동당, 나중에 통합진보당 당원이 2명이 껴있다는 이유로 저를 종북 자금줄이라고, 종북 기업에 일거리 줘가지고 자금줄을 했다고 계속 3년 동안 저를 종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니다. 이거 새누리당 시의원이 심사할 때 1등 줘가지고 난 그냥 결제만 했다 했더니 마구 종북이라고 써놓은 다음에 그 틈머리에다가 이재명은 아니라고 하면 한 줄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맨날 당하잖아요. 또 맨날 막 이상한 사진 내보내고. 그리고 여기가 또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사회적 기업 보조금 줬거든요. 내가 보니까 작년에 서울지검에 불려갈 때도 이 사람들이 저를 종북으로 몰기 위해서 잡아갔는데 그때도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마디 딱 했죠. 편집 불가능하게 아주 짧은 말로. 종편 이런 데서 다 생중계하고 있어요. 제가 드디어 구속되는구나, 저거. 종북의 종말. 그걸 딱 기대하면서 전부 종편이 그걸 하고 있고, 막 기자도 한 100명 와가지고 사진 찍고 있길래 제가 딱 외웠어요. 똑같은 회사에 일거리를 준 이재명 시장이 종북이라면 똑같은 회사에 현금 지원하는 박근혜는 고정간첩이다. 며칠 전문했더니 그 다음부터 저를 종북이라고 소리 안 하고 그거 끝났어요, 그걸로. 얼마 전에 또 이 사람들이 저보고, 저는 뭐 나흘에 3일을 감사 수사 당하고 있거든요. 수사는 매일 당하고 있고, 수원지검 특수부, 성남지청, 경찰, 감사관, 경부합동감사, 국민권익위, 볼것없이 엄청나요. 그 어느 날 정부합동감사가 나왔어요. 저보고 이재명 시장이 지난 3년 6개월 동안 단임 일정 중에서 3년 6개월 전 2월 7일 날 무슨 일을 했는지, 3월 2일 날 무슨 일을 했는지, 몇월 며칠 날 뭘 일을 했는지 90일간의 행적을 제출할 거. 그게 왔더라고요. 화나요, 안 나요? 나도 기억 못하는 거. 그래서 제가 뭐 준다 그래라. 뭐 주면은, 안 주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다길래 제가 공개적으로 한마디 딱 했어. 내가 이거 제출할 의무도 없고 자치단체장의 자치사무인데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무조건 내놓으라는 건 답변할 수 없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내가 내줄게. 박근혜 대통령 4월 16일 날 7시간을 밝히면 내가 그랬더니 달라 소리를 안 하대. 네. 그래서 요새는 제가 이 되치기 거리를 자꾸 찾는데 이제 안 해줘서 튈 수가 없어요. 제가 튀어야 되잖아요. 저는 아시겠지만 덩치가 조그만해요. 남들은 막 웬만하면 뭐 숨만 쉬어도 막 써주고, 대전은요 이런 막 한 면씩 깔아가지고 무슨 뜻일까 막 해석 써주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구나. 박근혜 여사. 대전은요 했잖아요. 이렇게 딱 한번 하고 그때 막 해석을 해가지고 저는 막 페이스북 2페이지에 걸쳐 떠들어도 아무도 안 봐줘요. 튀어야 되잖아요. 안 튀면 눈에 안 띄니까. 벼룩이, 너 벼룩이라고 튀어야, 저기 있구나. 저 벼룩 튀네. 저거 왜 저러는 거예요, 저거. 이렇게 보지. 안 튀면 아무도 안 보는. 튀는 방법이 혼자 괜히 튀면 미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슬쩍슬쩍 건드려가지고 그쪽에 도발하면, 나 여기 있어. 꽤 덕을 봤는데 요새는 잘 안 되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끼를 던져도 잘 안 물어요. 그 와중에 오늘 이정현 대표께서 고맙게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말씀 해주신 바람에 내일 라디오 인터뷰도 하게 됐어요. 좋죠, 그죠?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자주 생겨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은 자꾸 튀고 이러는데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진중하고 합리적이고 그런 사람인데 뭐 상태가 벼룩이면 어떡해요? 안 봐주는데 제가 하루에 한 번 튈 때마다 2배로 들거든요. 한 번 뛸 때마다 들는데 나중에 이제 토끼나 소 정도 크기가 되면 그때는 안 클 겁니다. 우아하게 목소리 깔고 움직이는 건 천천히 무게를 잡고 제 꿈입니다. 언젠가 그렇게 되겠죠? 네. 제가 여기를 샜는데 여하튼 복지는 국가의 의무인 거죠. 그러면 성남시 시장은 얼마나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냐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취임하고 나니까 제가 원래 이런 짓을 좀 잘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잔머리, 좋게 말하면 전략적. 근데 지금은 잔머리죠. 취임을 딱 해서 보니까 저는 한 2, 3천억 정도 빚이 있을 걸로 보고 야, 한 3, 4년 동안 1년에 한 500억씩은 갚아야 되겠지. 뭐 허리띠 졸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딱 들어가서 뒤져보니까 5천억이에요. 막 빼다 쓴 거. 그런데 그때 좀 조용히 천천히 조사를 했으면 7천 몇백억 된 걸 발견했을 텐데 제가 급하게 취임식하고 17일 만에 모라토리움 이렇게 해버렸어요. 5,200억 갚을 길이 없다. 천천히 갚겠다. 나눠서 갚겠다. 이게 바로 모라토리움 같은 거다. 좀 안 했었죠. 모라토리움 거기서 밑에 같은 거 그랬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보고 모라토리움 그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도화 일간지에 막 나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5,200억이 아니라 일단 5,400억이었어요. 그 웅터리로 하는 거죠. 급하게 하느라고. 좀 더 뒤져보니까 1,365억이 또 있어요. 이게 나중에 다 수정을 했습니다. 이 모라토리엄 선언 내용을 수정을 했어요. 액수를 자꾸 늘렸어요. 왜 이렇게 됐냐? 제가 그때 제가 그때 맡았는데 이 빚이 많아서 조용히 빚을 갚을 수도 있죠, 그죠? 조용히 빚을 갚을 수도 있는데 그럼 끝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빚 갚다가 끝에 가가지고 상대가 이렇게 말하겠죠. 상대가 뭐 했어? 저 사람 한 거 하는 거 없어. 이렇게 하면 그때 가서 비로소 제가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빚 갚느라고 이렇게 됐고 너 한 거 없잖아. 그러면 이 논쟁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뭐 한 거 없잖아. 하여튼 그런 사람들 한 거 있나 없나 이거 하다가 그래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제가 기저 효과라고 있습니다. 아주 깊이 박히면 다음에 올라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예 확 저질러 버리자. 4년 내내 고생하고 막판에 가서 욕먹느니 한 방에 욕을 먹고 끝내버린다. 뻥 터뜨려 버리라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폭탄의 크기는 수류탄 정도의 무게예요. 해봐야 뻥 정도예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큰 폭탄이 하나 있었어요. 인천시라고 해서 인천시라고 있었는데 이 인천시는 성남보다 더 심각하죠. 성남은 기본적으로 재정 수입은 괜찮아요. 시민들 세금을 많이 내요. 일시적으로 많이 써서 금액을 써가지고 일시적 부도 상태, 흑자 기업이 부도나는 상태예요. 근데 인천은 기본적으로 나쁜 상태인데 엉망진창돼가지고 인천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보니까 인천이 뭔가 극단적인 조치를 할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저는 계산을 해봤죠. 제가 이제 언론 담당하는 공보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서 기사 제목 붙이는데 소질이 좀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걸 확 주민한테 알리냐? 인천은 딱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아시안 게임 반납 검토 그럼 난리 나요. 그러면서 아시안 게임 하기 위해서 1조 6천억인가 되는 경기장을 막 짓고 있었는데 전임 시장이 이거 다 지면 현금으로 다 지게 되기 때문에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안 해. 그러려면 충격적인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이걸 알리고 그 예산을 삭감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주민들이 왜 하든가 안 하냐고 데모를 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인천이 할 거다 라고 보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정보도 좀 들었어요. 근데 폭탄 던지고 난 다음에 수류탄 던지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른 먼저 앞에 가서 수류탄을 던졌어요.
와 놀래가지고 말아 그러다가 막 이재명이 저거 사기다 뭐 무슨 모라토리엄이냐 뭐 주민 소환하자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 단계로 인천이 빵 별 큰 걸 터뜨려 불러 우 몰려갈 줄 알았거든요. 안 하네. 안 하네요. 그래가지고 결국 저는 한 두어 달 죽도록 얻어맞고 주민 소환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오한 바이긴 한데. 근데 인천은 결국은 그걸 안 해가지고 그 중단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그 아시안 게임 한 번 입장식 퇴장식 하려고 경기장을 5천원짜리 만들고 있다. 시간 아니겠지? 중단을 했어야 되는데 중단하려고 했어요. 했더니 주민들이 상관없으니까 우리 집 앞에 지금 좋잖아요. 해라고 배분한 거. 결국은 거기 무너졌죠. 그래서 그걸 짓고 나니까 다른 경기장 안 질 수 있어요? 너 저건 하고 이건 왜 안 해? 그래서 그대로 쭉 하다 보니까 재정 문제가 심각해졌죠. 나중에 그것도 꽤 타격이 있었을 겁니다. 결국은 막 6개월 아무것도 못하고 맨날 부돈이 어쩌고 나트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미리 했는데 효과는 되게 잘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주민들 성남은 어떻게 해요? 막 여기 이재명이 저거 우리 거지도시 만들고 망신을 줘가지고 막 갚을 때 조용히 갚지 뭘로 떠들면서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욕하고 주민 소환 운동본부 만들고 막 난리더라고요. 그때 청와대에서도 이재명 쫓아내기 보고서를 만들었죠. 야 저거 잘됐다. 저 이재명 저거 하면 밀리는 건데 석 달 동안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 거예요. 석 달 동안 조사를 해가지고 40쪽짜리 보고서를 만들었대요. 석 달 동안 털어본 결과 나오는 건 없습니다. 쫓아내는 방법은 주민 소환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 임페이 실장이죠. 이명박한테 보고했다고 한국경제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맨날 복사해서 가지고 있죠. 실제 그 후에 있었던 국정원이 저의 논문 지지고 우리 형님 꼬셔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제가 형수 쌍욕 유명하잖아요. 영광 검색어에 수녀님 분들 모르셔도 됩니다. 이재명 치면 형수 쌍욕이 나옵니다. 네? 그 원인이 됐던 우리 국정원이 우리 형님한테 해가지고 종북시장 퇴진운동하고 등등 그 후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이 사실 거기서 다 나오는 거죠. 그럼 제가 그때 딱 지킨 거예요. 저거 위험한 놈이다 저거. 그러나 관계없이 그 사건 이후로 주민들은 제가 어떤 예산을 삭감해도 말이 없었어요. 왜? 욕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왜 알리는 거야? 라는 말의 전제가 뭐예요? 그건 사실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을 막 해가지고 그때 신나게 제 마음대로 막 삭감해버렸어요. 삭감하기 정말 좋거든요. 안 하면 되죠. 급한 거 안 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거 줄이고 꼭 필요 없는 거 없애버리고 보도블록 하지 마자. 꼭 필요한 거 그것만 뽑아내고 다시 꼬아버려. 도로 다시 가는 거 시커멓게 막 100m, 200m까지 막 1km씩 가는 거 하지 말고 거기만 떼어라. 내가 떼어오는 거 검사도 있어요. 막 떼오더라고. 그래서 사진 찍어와서 검사 받고 해라. 그러면 도로가에서 막 사진 찍어와가지고 요거는 그냥 써. 그냥 금방 가지고 그래. 요거는 떼워. 공무원을 수십 년 한 사람들이 봤을 때 기가 막혔을 거예요. 이게 무슨 애도 아니고. 근데 이걸 6년을 했는데 성남시 도로 아무 지장 없습니다. 보도블록 그 재활용하거든요. 그리고 딱 거기만 떼오게 돼요. 뽑아내고 패내고 하나 꽂으면 되잖아요. 그거 몇 개 있다고 왜 그걸 확 밀고 다시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결과 3년 6개월 사이에 현금으로 4,570억을 마련해서 갚았죠. 지방채 그리고 2014년이 시작됐는데 저도 재선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2013년 12월까지 빚을 열심히 갚고 2014년부터는 복지정책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구조조정 내놨는데 뭐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서 막 쓸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 정부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제가 구호도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복지정책 확대하는 거죠. 봉사하는 것보다는 현금 주는 게 낫거든요. 우리 동막권 영화 보셨어요? 네. 거기서 인민군 소자가 이렇게 소장관, 등장관 이렇게 물어요. 동물의 이장한테 물어봤어요. 동물의 와인이 인기가 좋은 게야? 물어보니까 이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딱 한마디. 뭘 많이 이겨야지. 인기의 비결이 뭐예요? 정치는 배부르게 해주면 되거든요. 혜택을 주면 되거든요.
어차피 내는 세금인데 아껴서 직접 주민한테 돌려주는 걸로 저도 정치적 지지를 좀 확대해야 됩니다. 이걸 보고 포퓰리즘이라고 욕하는 사람이 있던데 이런 포퓰리즘 칭찬해야죠. 원래 대의민주주의에서는 대리인들이 주권자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활동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원래 포퓰리즘은 대중의 뜻을 따른다는 뜻에서 원래 좋은 말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에 와서 이상하게 왜곡이 돼가지고 나쁜 짓 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언어는 의미가 바뀌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의미는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정치적 지지를 얻으려고 바람직하지 않거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걸 포퓰리즘이라고 되게 이제 이미 그런 단어의 뜻이 만들어졌죠. 그 측면에서도 보지만 내가 세금 아껴서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하고 꼭 해야 되는데 안 한 일이 없다. 내가 꼭 해야 되는데 안 한 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 개라도 들어봐라. 그랬더니 아무도 못 들더라고. 그러면 잘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포퓰리즘도 칭찬받아야 될 거다. 내가 이거를 저는 원래 조용히 하지 않아요. 하면 요란하게 해요. 네? 우리가 왼손이 한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왼손이 한번 막 오른손이 안 볼 수 없게 난리를 쳐. 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따라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막, 근데 언론이 안 써주니까 그래서 뭘로 해요? 손가락으로. 내가 트위터에다가 이따 써. 나 오늘 이거 잘했다. 자랑질 1. 그러면 어떤 인터넷 언론들, 아무도 안 보는 인터넷 언론이 이재명 뭐뭐뭐뭐 했다고 자랑하더라 써요. 그럼 제가 그걸 트위터에 또 써 올려가지고 이런 기사 났음. 제가 지금 푹 치고 장구 치고 기타까지 친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 뭐가 자꾸 알려요. 여러분이 그래서 아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들어가겠어요. 여러분이 주류 악성 언론으로부터 들은 이재명은요, 순 나쁜 놈이에요. 네? 정부, 불륜, 폐륜, 표절, 정권, 온갖 거다. 네? 그러나 그게 아닌 다른 쪽으로 들은 거는 정말로 일 열심히 하고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그리고 성질도 싸나워서 가끔씩 한 번씩 깨물어주는, 네? 시원하게 그런 사람하고 양 두 가지 이미지가 동시에 섞여 있죠. 저를 되게 궁금해하세요. 저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네, 보고 생각보다는 다르네. 다 많죠. 어쨌든 제가 성남시정을 하면서 느낀 건 그거예요. 성남시가, 여러분 성남시로 이사가자라고 얘기하거나 그렇게 마음먹고 계신 분들 있죠? 이상한 분들인데? 그 있어야 정상이거든? 있죠? 네. 특히 젊은 어머니들, 애 키우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진짜 성남, 왜냐면 이게 카페 이런 데서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뭐 우린 이거 해준다 자랑하고 막 이래가지고 실제로 저는 이제 출산, 보육, 교육 여기 많이 투자합니다. 실제 금전적 혜택이 느껴질 정도로. 근데 이렇게 성남으로 가자라고 하는 복지 정책을 만든 금액 다 합쳐서 뽑아봤어요. 뽑아봤더니 900억 정도, 900억 정도를 들이니까 성남하고 다른 데하고 차이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그러면 이게 1인당 얼마입니까? 1인당 10만 원이 안 되거든요. 10만 원으로 쳐요. 성남시 인구가 100만 원. 이 1인당 10만 원을 들여서 성남시가 하고 있는 이런 복지 혜택을 전 국민한테 다 해준다. 5조 원밖에 안 들어요. 5조 원인데 여러분 5조 원 하니까 많죠. 실제 동그라미 씌워보면 지금 금방 숫자 안 나옵니다. 5조 원 동그라미 몇 개예요? 몇 개지? 씌워보세요. 그것도 엄청난 돈인데 국가 예산은 내년 본 예산에 초기 예산만 400조입니다. 400조 7천억. 올해 386조 원이었거든요. 내년에 다시 400조를 넘기고 추가 경정 예산. 이번에도 한 10몇 억하고 막 추경하는 거 몇십억씩 돼요. 이거 합치면 내년에 한 400, 한 20, 30조 적게는 많으면 한 450조까지 될 텐데 이거에 1% 조금 넘게만 있으면 다 그렇게 하죠. 이게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게 막 엄청난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들한테 모든 초등학교 3학년들을 이 충치 관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올해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 유치가 성인치로 바뀌는 시점에 관리를 좀 잘해주면 평생
이빨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기를 놓치죠. 근데 요거를 4만 원 정도 된대요. 그래서 4만 원에 치과 의사에다 통째로 맡겼어요. 앞으로 4학년 싸그리 다 체크해라. 떼어주고 고쳐주고 다 해라. 이거 얼마든지 아십니까? 성남에 3억 2천 들어요. 3억 2천이면 성남에 지금부터 4학년들 하고 있는데 4학년이 되기 전 애들은 다 그 고민을 안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복지예요. 적은 돈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혜택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마음이거든요. 돈이 없어 못하겠어요. 5조 원이 없어 못하겠습니까? 정부의 5조 원은요, 대통령이 야 2시간 안에 만들어와. 해도 만들 수 있어요. 아이고 SOC 예산이라고 급하지도 않고 차 안 다니는 도로 엄청 많이 만들어놨죠? 잘 모르시나 봐. 다녀보면 차도 전혀 없는데 4차선, 6차선 뻥뻥뻥 들어오는 데 있습니다. 그 땅값, 공사비 얼마나 들까요? 그런 거 몇 군데만 빼면 딱 몇 조 나옵니다. 마음이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성남시 예산이 1조 5천억인데 이 1조 5천억에 1년에 빚을 한 1200억 정도 평균으로 갚았고 지금 복지 예산을 한 800, 900억 정도 하니까 정부에서 저 이재명이 지금 밉다 맨날 대가리 들고 저 말도 안 듣고 제재를 하려니까 정부가 지원도 안 하니 지원금을 깎는다는 협박도 안 통하고 소송해도 안 되고 드디어 안 되겠다 저거 예산을 뺏어버리자. 그거에서 얼마 전에 예산을 뺏는 작업을 해서 지금 시행령이 통과됐어요. 지금 다음 내일 모레 헌법재판도 재판됐습니다. 자 강화문에서 단식도 하고 응? 확 그냥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 정부의 이 예산을 조금만 그래서 7% 정도 7% 정도 그거 제가 아낀 게 7%예요. 근데 정부는 7%만 아낄 수 있냐? 쥐어짜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보다 여러분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중앙정부가 훨씬 더 엉망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단체는 이 통제 시스템이 중앙정부보다 훨씬 많아요. 왜? 상급기관이라고 하는 거죠. 맨날 쥐어짜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1년 내내 감사. 몇월 며칠 날 뭐 했는지 일정표 내라고 할 정도로 심하게 하는데 정부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대강에 22조를 쳐갖고 매년 9천억, 8천억씩 들어가는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뭐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막 그분이 그러셨다면서 물이 좋아져가지고 녹조 생긴 거예요. 아, 신보가 소리야. 자원외교 100억짜리 사가지고 100억짜리 1조 원씩 줬어. 이렇게 해서 날린 게 뭐 40조니 거잖아요. 앞으로 뭐 한 3, 40조 더 날려야겠는데 중도금 잔금 주라면. 얼마 전에 얼마나 까 1조인가 뭐 6천억인가 주고 산 걸 50억에 팔았대나? 폐광 산 거예요. 폐광. 없어진 폐광. 아, 이거 잠재적으로 밑에 엄청난 양의 자원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유. 그래서 거기를 몇 천억 주고 사버리고. 누가 먹었겠지. 자원외교, 방위비. 이런 식으로 해먹는 게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낭비 요인을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데 그냥 성남시 수준 정도만 보자. 그러면 7%만 아끼면 400조에 얼마입니까? 4, 7이 28. 한 30조 되죠. 그 다음에 희한한 나라가 부자한테 세금을 더 걷어내는데 가난한 사람한테 세금을 더 걷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수십조 영업이익을 내지 돈을 버는데 진짜 내는 세금은 14%대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영업 하다가 1년에 한 8,800만 원인가 뭐 벌잖아요. 세금 얼마 내야 되냐? 37% 냅니다. 갑근세, 근로소득자도 비슷합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게 막 수천억, 수백억, 수천억, 막 수조, 수십조 이래 보면 세금을 더 내야지. 더 내. 그런데 또 깎아주자 그래요 지금. OECD 평균보다도 23%인데 OECD는 우리나라는 15%가 안 되게 되는데 그것만 정 제대로 내도 한 10조 원은 그냥 가뿐하게 생기는 거죠. 상속세. 무슨 상속세 세금이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해당이 거의 없어. 8억까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데 사람들이 상속세 얘기하면 부르르 떨더라고요. 혹시 우리 집에 있는 전세보증금 상속세자라고 아무 상관없어요. 네? 근데 언론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마치 모든 사람들의 관계되는 거죠. 내가 벌어모은 걸 왜 자식한테 물려주느냐 그걸 뜻하잖아요. 그래서 막 흥분하는데 대부분 상관없어요. 문제는 수십조 원 가진 사람들한테 그 대물림을 막아야 돼요. 여기서만 세금 제대로 걷고 엄청난 돈을 만들 수 있는데 그냥 10조 정도만 더 걷으면 40조 원 생기잖아요. 40조 원 생기면 우리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온갖 싸움질을 하고 있는 난리 뽕짝 치고 있는 모든 복지 정책 다 걷어 떡치고 남습니다. 내 말 맞아요? 그래요? 그렇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어떤 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이 참 공중부양만 다녔으면 진짜 괜찮은 정치인이었다 했는데 왜 그런 걸 해가지고 막 화성에 식민지 만든다 그러고 그걸 빼면 아주 맞는 말을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다. 와, 이게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진리 얘기는 사면 안 되죠. 정말 맞는 거예요. 예산 통제만 제대로 하면 부정부패 없애고 예산 낭비 줍니다. 그리고 세금 떼어먹는 사람은 왜 이리 많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세금을 안 떼어먹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여기 온 팁으로 한 개 가르쳐주니까 딴 데는 소문내지 말고 여러분 말씀하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안 내잖아요. 독촉장을 보내면 우리는 부르 떨고 다 내리잖아요. 연체를 하면 아이고. 요거 지나면 독촉장만 날라옵니다. 그 다음에 5년 지나면 없어져요. 시효가 5년이에요. 시효가 5년. 뭘 좋아하세요? 이렇게. 시효가 5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취임을 하니까 시청에 밀린 세금이 2,000원인가 있다더라고요. 세금만. 뭐 세외 수입 이런 거 마태료 이런 거 다 빼고 세금만. 제가 직원을 한 2, 30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본전 나올 때까지 조사해서 다 받는 거예요. 일자리 생기고. 작년부터 올해까지만 1년 한 3개월 동안 100억, 102억인가 더 얻었습니다. 월급 다 주고. 일자리 생기고. 제가 집집마다 다 압수수색하고 그러거든요. 띵동 해가지고 안에서 보고 돈 받으러 그러면 안 열었잖아요. 그런데 경찰관 입회실에서 문 딱 들어간 다음에 압수해가지고 현금 다 뺏어오고요. 차에 수갑 채우는 건 기본. 새벽마다 가고 그리고 가끔씩 부산에 출장도 갑니다. 차 잡으러. 세금 안 내고 자동차 안 내고 부산으로 간 아저씨 쫓아가.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할 거예요? 번호판 띄고 거기다가 바퀴에다가 이렇게 수갑을 채워.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세금 납부일이 확 올라갔어요. 세금을 제 날짜에 많이 내더라고요. 그런데 꼭 세금 안 내는 사람이 안 내요. 알아, 이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력이 없어가지고 전산으로 독촉장이나 보내지 진짜로는 받지 않는다. 집행하지 않는다. 하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내는 사람이 맨날 안 해요. 그래서 이걸 깨야죠. 출국 금지 시키고. 출국 금지. 그 다음에 압수수색, 가택수색. 매일 새벽에 번호판 찔러서 가요. 전 모든 집을 다 주죠. 17만 명이 안 내고 있더라고요. 물론 뭐 이사 간 사람, 뭐 죽은 사람 많아요. 관리를 안 했으니까. 전부 다 관리죠. 근데 막 세금을 마구마구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주민세 올려라 그러길래 원래 올리려고 그랬는데 니들이 올리려고 그러니까 안 올려. 라고 제가 해가지고 정부가 화가 좀 확 났어요. 지방자치를 침해하다. 왜 우리가 하던 말도 아버지 안 올리면 페널티 주겠다고 협박까지 막 올리고 있잖아요. 그죠? 성남으로 이사 와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성남에는 주민세가 아직도 5,000원이야. 한동은 5,000원. 대개는 12,500원이잖아. 이번에 다 올렸잖아. 올려봤자 성남시 20원 들어갑니다. 세금 잘 관리하고. 그래서 제가 안 올린다. 더 열심히. 그럼 국가는 어떠냐?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판이에요. 세금을 강남구에서 안 낸 국세만 내도 7조 원 된다는 데 보도를 받은 적이 있어요. 강남구만. 부자가 더 안 내. 뭐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딴 데 소문내지 말고 여러분도 버텨보세요. 네?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안 됩니다. 성남시에는 광역공사도 금지, 어디 취직도 금지, 위탁도 금지, 어디 복지관 이런 데 일하는 것도 금지야. 세금 안 낸 사람. 물론 그중에 진짜 못 낼 사람은 면제해주죠. 면제해주고 제가 무한 돌봄팀 붙여줘요. 이거 너무 잘한다 그래서 제가 유엔에 올 가을에 발표하러 갑니다. 이 권한을, 주어진 권한을 전체를 위해서 제대로 행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오로지 지한테 이익되는 권한만 행사하고 있어요. 야, 우리 식구한테 뭐 해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한번 해먹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런 생각이 나지 진짜 필요한 세금 걷는 일, 부정부패 없애는 일, 예산 낭비 줄이는 일 잘 안 해요. 그것만 집중해도 엄청난 개선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중앙정부도 제대로만 하면 굳이 정말 업무라는 증세 없는 복지 말고 나 같은 사람 시키면 증세 없는 복지 진짜 가능해요. 이거를 천마선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국가 시간 다 돼가니까 할 얘기 되게 많은데 그래서 정말 공적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잘만 해주면 그 사회가 정말로 새로운 질적 도약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꼭 한번 드리고 싶고요. 아까 보니까 사드 얘기하는데 저 사드 이게 지금 딱 고한말 상황 아닙니까? 딱 고한말이죠. 강대국들이 울렁거리다가 지네 땅에서 싸우면 지네 물건 부서지고 이러니까 남의 땅에 와서 한판 한 다음에 결국 이긴 사람이 먹어버리잖아요. 원래 강대국 사이에 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양쪽 강대국을 활용하면 엄청난 새로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당한 요구는 저쪽 핑계대고 저쪽 입장이 되는데 저거 되겠어? 좀 참아주세요. 저쪽에서 이만큼 준다는데 뭐 줄래? 저쪽이 이만큼 준다. 너 할래? 싫으면 안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이쪽에 하니까 네네네 이쪽에 네네네 그러다가 저기 이쪽 맞고 이쪽 맞고 이러다가 빙신이 돼버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사드로 싸대기 맞은 거죠. 사드 싸대기. 지금 딱 그 짝이 정말로 대외적으로도 위험하고 특히 대내적으로 보면 기회를 완전히 누군가가 독점해서 대부분의 사람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불평등 사회가 되죠. 오죽하면 얘를 안 낳겠어요. 네?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수녀님 신부님 빼고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종족 부정 아닙니까? 그거는 그런 본능이에요. 그걸 억제할 만큼 아이고 나 애 낳으면 이것들이 나보다 더 고생하고 나보다 더 나쁜 삶을 살 텐데 아예 안 낳아 고생시키느니 나도 고생 죽도록 하고 차라리 나 그냥 나나 잘 살란다. 지금 이래 됐잖아요. 두 명이 결혼을 했으면 최소한 두 명은 낳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1.1명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는 거죠. 성장도 안 되고 2350년인가 되면 인구가 절반으로 죽었다가 2780년쯤 되면 멸종한다는 겁니다. 멸종 없어져. 한 명 있다가 살아 죽는 멸종. 뭐 코 크고 면회사에 와서 살겠지. 이렇게 돼버린 사회인데 얼마나 심각해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그 현상 유지라도 하느냐,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도약하느냐. 그 분기점에 와 있는 거죠. 정말로 위험한 시기. 이 위험한 시기에는 이 직접적인 기회를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이 나서줘야 돼요. 근데 대개는 남한테 맡기고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에요. 어쨌든 뭘 좀이라도 해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그 강연료 안 받는데 강연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은 현금은 아니고 손가락으로 받겠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아는 분은 제외하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1인 1표주의 민주주의 국가예요. 이 표가 많은 사람이 국가 권력을 갖습니다. 이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누구한테 기회를 줄 것인지, 중소기업에 집중할 것인지, 대기업에 집중할 것인지, 노동자를 중시할 것인지, 돈 많이 벌어서 창고에 쌓아놓은 사람 더 쌓게 해줄 것인지 등등 모든 걸 결정할 권한을 가진 이 정치 세력을 선택할 권한이 국민에게 한 표씩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 사회가 정말 심각할 정도로 대책 없는 사회 아닙니까? 제가 언젠가 꿈이 있는데,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데 한번 싹 청소를 한번 합니다. 그냥 청소 한번 싹 하고 새 출발 한번 하는 게 꿈인데 쉽지 않겠죠. 현재 이런 비정상적인 시스템에 득을 보는 소수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아이고 좀 양보 좀 하세요 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하고 소위 친일매국, 복제부패, 부정의, 불합리, 불법 집단들 이 비정상적인 시스템에서 득보고 있는 사람들을 이기고 이 비정상적인 시스템을 고쳐서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었을 때 정상적인 혜택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길 수 있냐 없냐. 원래는 이길 수 있는데 맨날 져요. 맨날 져요. 이유가 뭘까요? 힘이 있는 소수는 그 힘, 인력, 돈, 조직, 언론 등등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들 얘기를 다수한테 심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포기하게 만들어요. 좌절하게 만들어요. 첫째, 한 명이 뭘 할 수 있겠어? 무력감을 심는 거죠. 그래서 포기시켜요. 우리가 5천만 명 중에 한 명인데 뭐 우리가 해봐야 뭐 되겠어? 무력감을 심어서 포기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싸움시키는 거예요. 분열시켜요. 작은 차이를 키워서 서로 아웅다웅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그러면 이게 보수는 뭘 해먹느라고 뭉치기도 잘하고 망할 때도 꼭 뭘 해먹다가 망해요. 근데 이 진보라고 불리는 이 영역은 뭘 해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 잘 되자라고 하는 거창한 이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수 틀리면 안 해버릴 수가 있어요. 나 잘 가다가 저 표정이 좀 이상하네 저거 기분 나빠 안 해. 너 혼자 해. 그러다가 좀 심하면은 뒤에서 돌 던져버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포기하지 않고 힘만 합치면 언제든지 이 다수가 혜택을 보는 사회가 되죠. 그런데 말로는 그런데 실제 할 수 있냐? 막연하죠. 근데 정치가 뭐예요? 제가 지금 여기 광주잖아요. 오늘 어떤 언론에서 광주는 이재명 시장에게 뭡니까? 이런 어려운 질문을 제가 딱 연구를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제가 광주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이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원래 원조 일베거든요. 일베 광주 사태에 총 맞고 죽은 폭도들 북한과 연계돼서 나라를 어떻게 해보려고 까불다가 총 맞고 죽은 인간들 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80년 이후에 거의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민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비난했죠. 그 가족들을 욕하고. 오늘 낮에도 광주 트라우마 센터 같은 어떤 분이 막 무시더라고 나한테. 나라가 왜 꼬라지냐고. 자기 아들 죽은 보니까 아들이 저보다 한 살 많은 나이였더라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죽었대. 지금도 막 그 생각하고. 근데 저도 그때 딱 공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공장 노동자였으니까요. 아니 온 세상이 성남에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뭐 폭도라고 그러니까 우리 폭도인 줄 알았죠. 그리고 제가 같은 공장에서 노동 일을 하고 있는 꼬맹이 빈민 노동자 중에
저한테 유일한 우월감이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경상도. 경상도. 전라도 무시했다니까. 그 어린 나이에. 왜? 세상이 그렇게 가르쳤어. 근데 대학을 들어와 보니까 전혀 반대 상황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 상황을 언론이나 이런 공식적 루트가 아니라 아주 희한한 루트로 그걸 보게 된 거죠. 그게 뭐냐? 찌라시죠. 찌라시. 대학 1학년 들어가서 어느 날 교정에 야, 나는 앞으로 공장 다니다가 내가 대학생이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꿈에 어디 이쁜 여학생 없나? 이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교내 나무에 철조망을 쫙 깔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학은 역시 다르네. 나무 보호를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귀한 나무인가 봐. 내가 보니까 가시나무인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를 시커멓게 생긴 웬 사람이 막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피 흘리면서. 올라가더니 뭐 물러가라 뭐 이러면서 막 뭘 뿌려. 그래서 뭐 소위 짭새들 우 몰려가지고 잡으러 올라가고 막 떨어진 유인물 집어가고 하는데 그 휘 바람이 날려온 걸 나도 하나 줬었죠. 뭐 광주에서 뭘 찔러 죽였는데 뭐 전부하니까 찢어 죽일 놈이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내가 빨갱이들이 하는 소리구나. 이런 거짓말을 왜 하지?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선배들한테 얘기 듣고 야, 이 무식한 놈아, 너 같은 놈이 뭐 저거 선배들한테 소주 먹고 막 한마디 듣고 이러는 게 좀 지나니까 진짜를 알아버리고 야, 이거 속았구나 이거. 이런 억울할 때요. 그때는 젊은 나이니까 미안하고 속된 말에 쪽팔리고 죄스럽고 그리고 화나는 거죠. 이 속아가지고 내가 저 나쁜 놈들의 개가 돼가지고 같이 왈왈왈 죽고 있었다니. 얼마나. 근데 그게 나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거든요. 그러난 다음에 결국은 그 유임을 부리는 거 이런 등등등 해서 87년에 대한민국이 한꺼번에 뒤집어졌죠. 저는 그 과정에 대학과 사법연수를 다녔는데 제가 그걸 보고 제 인생을 바꿔서 공리적인 삶, 공적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제 그만하고 내가 이렇게 소위 공장에서 일하다가 팔 다쳐가지고 소위 팔병신 되고 이 냄새도 못 맡아가지고 마누라가 바로 방귀 뀌어도 뭐 낀지도 모르고 호각을 60% 가까이 샀고 페인트 공장 가요. 그래서 사고 나가지고 팔은 다 비틀어지고 또 이상하죠? 차례시 안 돼, 차례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차례시 팔이 이상해요. 근데 이렇게 됐는데도 보상도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냥 거의 쫓겨나가시고 근데 그런 삶을 사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 이웃, 가족, 이 사람들이 결코 한 개인이 무능하거나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다 라는 걸 나름 알게 된 거죠. 소위 의식화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다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그게 그때는 죄였지만 이런 거 알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런 거 가르치면 감옥 가야 돼요. 지금은 아니죠. 그래서 제 인생 이렇게 해서 살 수는 없다라고 제가 대대적인 토론을 했는데 그래서 광주는 당신 이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나를 낳아준 건 어머니인데 사회적으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한 게 광주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거기서 정말 절실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사람은 정보에 의해서 놀아난다. 주입되는 정보에 따라서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도 바뀔 수밖에 없다. 일방적인 정보를 계속 주면 우리 소년님 같은 분도 이상한 사람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나쁘다는 사람도 좋은 얘기, 진실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거기 반응에서 그렇게 바뀌는 거죠. 정보가 사람을 지배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요. 두 번째는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진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언론, 소용없다. 그래서 제가 그 후에 뭘 하냐면 제가 끊임없이 조중동, 종편 등등에 막 맨날 당하니까 내는 방법은 유일하게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유인물을 밤새도록 등사기에 긁어가지고 밀어가지고 철필로 밀어가지고 이걸 말려서
60장, 100장 뿌리고 1년 7년을 살았는데 요즘 얼마나 좋아요?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가입하라고 막 서막 쪽지 오잖아. 다 가입해주고 평소에 좋아요 좀 눌러주고 이쁘네 정도 해주다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나 띡 던지면 그 유인물 한 장인데 이거를 많이 늘리는 거죠. 그래서 요새 제가 한 번에 유인물을 한 방으로 딱딱딱딱 4번 누르면 50만 장을 확 뿌릴 수 있어요. 트위터 26만, 페이스북 14만, 페이스북 페이지 7만, 카카오 스토리 2만 5천. 최근에 인스타그램도 시작해서 우리 저번에 인스타그램에서 만났어요. 내일 새벽 4시에 비행기 타고 어디 해외 가신다는데 인스타그램이 현재 2만 7천. 이거 합치면 한 50만 되거든요. 근데 50만이 끝납니까? 제가 막 누르면 우리 친구들이 또 좋다고 막 좋아요 막 누르잖아요. 리트윗하고. 그럼 이게 얼마까지 가느냐? 많이 가면 200만까지 갑니다. 물론 보는지 안 보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통계에 잡히죠. 그러면 200만이면 저 혼자서 웬만한 일간지 한 개를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열심히 평소에 해가지고 말로, 요새 누가 말로 합니까? 다 부모 자식 간에도 카톡으로 네? 누가 말을 하냐? 네? 생일 인사도 아빠 축 동그라미 2개 이거 쓰기도 싫어요. 동그라미 2개 끼는 없는 세상이에요. 네? 요새는 그냥 동그라미 1개로 끝내버리더만. 그냥 2개인데 이런 세상에 말을 왜 합니까? 이걸로 관계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우리의 바로 힘이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을 많이만 알려주면 그들은 결국 그 정보에 의해서 판단을 바꿀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의 입장이 전달되고 그게 곧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밤 2시 막 이럴 때 저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좀 12시 넘으면 좀 하지 마라. 그 이유를 내가 알아요. 띵동으로 날아오거든. 그래서 제가 좀 그 신호를 죽이고 기다리라. 그러나 시간이 그때밖에 없으니까 가는 거죠. 한날 가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살아남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불러준 것도 사실 그 라인을 통해서입니다. 만약에 이게 없었더라면 저는 죽었죠. 종북, 불륜, 폐륜으로 몰려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저한테 그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인터넷 기사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보지 말고 거기 공감 좀 눌러줘. 네? 그리고 댓글 1개만 써주세요. 그리고 댓글 중에 좋은 댓글 한번 라이크 한번 눌러줘. 네?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우리는 아이고 뭐 그거 하시죠? 사람들이 정보를 어디서 습득합니까? 보내주는 카톡 이런 데서 먼저 정보를 습득합니다. 뭐 기사 보내주면 이런 거 있었어? 물론 희한한 것도 많이 보지. 이재명이가 경수한테 쌍욕했다든 들어봐라. 이거 받은 사람 아닐 거야? 전 세계적으로 돌았으니까. 그런 것처럼 필요한 정보를 첫째 어디서 두 번째 어디서 썼습니까? 카페, 자기가 쓰는 게시판 이런 데 썼습니다. 그 일도 봐. 세 번째, 포털 사이트에 썼습니다. 신문 안 봅니다. 지금. 누가 신문을 보고 있어요? 다 스마트폰으로 지금도 이러고 있는데 다 봅니다. 근데 여기에 포털 사이트에 기사를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골라 올리긴 하지만 그 중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공감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많이 보는 뉴스. 그러다가 공감을 100명만 눌렀다. 그러면 몇 등을 올라갑니다. 지금 당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포털 사이트에 공감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에 몇 개가 보세요. 이 끝에 2, 300개입니다. 물론 많은 건 몇천 개도 있어요. 일정 시간 안에 이게 몇백 개가 쌓이면 바로 탑으로. 그럼 다른 사람이 이게 뭐지? 이렇게 봐요. 그것만 보냐? 그 검색어 우선순위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거는 트위터에 글, 어디 댓글 쓰는 거, 뭐 이런 걸 다 합쳐서 하는데, 거기에 올라가면 이게 뭔가 싶어서 또 봐요. 그리고 이게 폭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르는 댓글, 여기 계신 분만, 강사료 대신에 하루에 한 번만, 그냥 제발 들어와 한 번만. 그래서 이재명 찍어가지고, 네? 여기다가 기사 보면 끝에 가서 이렇게 하트 항목 있어요. 그냥 그 한 번 누르는데 돈 안 들어. 댓글을 쓰려면은 가입을 해야 되지만 그건 그냥 돼.
그것만 눌러주면 제가 아무 데서 인터넷 뉴스 이런 데서 조선일보에서 안 쓰고 어디 허접한 인터넷 뉴스에 쓰더라도 수백만 명이 보게 됩니다. 이게 세상을 바꾸는 힘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작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5천만 명이 모여 사는 대한민국 사회지만 결코 우리가 가진 힘이 5천만 분의 1이 아니에요. 이거를 잘 아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예요? 국정원. 국정원이 괜히 댓글 달고 있겠어요? 이게 댓글 다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으면 국정원 직원들이 자기 직업을 걸고 그런 짓을 하고 있겠어요. 그죠? 국정원만 했어요? 국방부도 했죠. 왜? 걸리면 모가지가 나가요. 연금이 나가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지. 그들이 하는 거, 우리도 하는데 작은 것 가지고 큰 역할을 해요. 대모임 하면요. 10명이 모여서 야 제주도 갈래 설악산 갈래 싸웠어요. 싸우면 내가 꼭 제주도를 가야 된다 이거 말이에요. 반드시 이는 제주도를 간다. 설악산 가봤다 이렇게 생각하고 휴가도 제주도 가야지. 그리고 딱 마음먹으면 제주도 갈 수 있어요. 왜? 10명 중에서요 서너 명은 어디로 가도 관심 없어요. 빨리 정하고 밥 먹자. 그래서 정하면 근데 이게 쫙 갈렸어요. 3명, 4명. 1명 차로 결판나는 거예요. 1명 차로. 4명이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4명은 똑같이 4분의 1씩 권한이냐? 아니에요. 이 4명 중에 한두 명이 독해, 말 많아, 지겨워. 그 의지를 꺾을 길이 없어요.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항복합니다. 아, 그래, 빨리 하고 밥 먹고 가자. 그래, 니 가자는데 제가 제주도 가자고. 다음에 설악산 다음에 가지. 의사결정의 영향력, 소위 의사결정권을 독한 소수가 갖는답니다. 이 사회를 끌어가는 원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마음먹으면 소수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제 강사료는 대신 주는 걸로 하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혹시 질문이나 의견이나 이런 게 있으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줄 거죠? 네.